자기 생각하면서 250 받으면 대박인데 지금 3번 유찰됐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겠는데. 근데 현장 가니까 계속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이쪽으로만 알려주고 이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근데 저쪽에 노래방 쪽에는 얼마예요? 거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학원으로는 장사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쪽으로는 학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데요? 계속 동문서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학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저쪽으로 학원을 하고 싶은데 사장이 이제 욕을 못하고 막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뭐 자기는 뭐 부동산 사장이 계속 짜증낸다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부동산 사장이 되게 상관을 물어보면 취재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원인 제공은 우리가 있는 건데 그게 처음에 캐릭터를 잘못 선정하고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캐릭터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신도시가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사장들한테 실평수가 30평에서 40평 정도 제가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월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중개사 사장들이 잘 얘기를 해줘요. 아파트 조사를 해보면은 이 중개사들이 여기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쉽게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상가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 40평대에 요 상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말을 제일 못해요. 그거야 사장님이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을 일단은 내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하고 절충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잖아요. 여기 34평이 얼마 정도 내놓고 얼마 정도까지 조정해주면 되죠? 예, 여기 32평이 한 2억 4천에 내놓고 한 500만 원 정도 조정해주면은 웬만하면은 거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제가 2억 5천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가격대에 내놓으면 될까요? 아유, 사장님, 그거는 택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최근에 거래됐던 게 2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사장님 2억 5천에 내놓는 거는 거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어디서 그런 게 나올까요? 그 원인이 뭘까? 그런 중개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래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도 자기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지식도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매물도 많이 받고 거래도 해봤으니까 손님이 붙었을 때에 자신 있게 얘기가 들어갔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 40평대, 분양평수 60평짜리는 얼마에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중개사 사장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나마 이제 얘기하는 이 중개사는 그래도 그렇게 거래를 해봤던 중개사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상가는요, 매매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히 얼마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장들이 잘 없어요. 그나마 말하는 게 예전에 여기 분양가가 8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 2년 전에 제가 그걸 7억에 팔았는데 일단 7억에 내놓고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장이 그나마 나은 거야. 근데 월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말이 되게 잘 나와. 사장님이 40평에 좀 괜찮은 위치에 장사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3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근데 사장님이 꼭 이쪽에서 학원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임대인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50만 원까지는 내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말이 잘 나와요. 어느 부동산을 얘기해도 요 상가 쪽에 있는 중개사들한테 전화하면은 그런 얘기는 잘해. 왜 그럴까요? 그런 월세를 낳는 월세를 중개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정도 비슷한 평수에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아니면 260만 원 요 정도에서 흘러가요. 그러면은 저렴한 거는 왜 저렴한 건지를 부동산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임대를 놓는 임대인이 공실기간 없이 빨리 놓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고 아니면은 요쪽 끄트머리에 있는 상가인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산다 그러면은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가겠어요? 여기 건너서 이렇게 바로 가겠어요? 바로 건너서 가겠죠? 그럼 접근성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은 여기는 소비하는 소비층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근데 여기야.
여기서 건너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돼. 그래서 200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이쪽에 만약에 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학원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애가 학원을 가는데 여기에서 한참 걸어가야 돼. 학교가 여기 있으면 또 몰라요. 근데 학교는 여기 있어. 그럼 걸어와가지고 바로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거하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이쪽에 학원에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하고 현장에서 그런 걸 한번 느껴봐야 돼. 나라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학원을 나는 애 보내겠는데 현재 지금 월세 나와 있는 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도시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상기 신도시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주거단지만 만들 게 아니고 학교 부지도 만들 거고 그리고 상업용 지역도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세종도 그랬고 대구도 혁신도시도 그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장난 아니고 어떤 신도시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상가 분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가 그 분양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브리핑 받으러 가잖아요. 여기 이 상가는요, 분양 평수에 평당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9억. 60평이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월세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못해도 400에서 45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한 450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5,400. 5,400. 6% 정도 수익을 잡아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가에 6% 정도 수익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들이 세를 맞춰주는 게 책임을 져준대. 그러니까 450에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중개사를 구워 삶아 먹든 맞춰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춰줬어. 1년 계약으로. 그러니까 450만 원 1년 동안 잘 받아. 1년 지나면요, 나간대.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임차인이 뭐 인테리어도 안 했는데 그냥 450만 원만 주고 있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실입니다. 공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만 이제 믿고 네가 그냥 분양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상업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쪽이 엄청나게 막 짓기 시작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 10만 가구가 들었으니까 여기 못해도 여기 상가에 대출 이자 갚고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층수가 조금 위로 올라간다면은 뭐 1200, 또 밑으로 내려간다면 1500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홀켜가지고 분양받은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금방 여러분들한테 상가 조사하는 그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이쪽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들은 왜 처음에 평당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월세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월세가 지금 안 잡혀 있으니까 평당 얼마 정도 합니다. 이거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월세가 얼만큼 형성돼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이 매수자한테 수익을 얼마 정도 잡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상가의 시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는 신도시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신도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 아파트들이 딱 2020년에 다 입주되는 게 아니야. 호반건설은 2020년, 프로지오는 2021년, 뭐 포스코는 2022년, 다 제각각이에요. 분양했는 시점도 틀리고 입주하는 시점도 틀리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이렇게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이 상권이 그때부터 확 사는 게 아니에요.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에 있는 사람들도 세를 다 끼웠을 때 10만 가구가 되는 거지. 초창기 때는 이제 막 1만 가구, 2만 가구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상가는 얘들은 벌써 만들어지고 분양이 다 됐어. 그러면 얘들이 다 찰 때까지는 상가가 텅텅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이렇게 가보면은 1층 상가도 공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지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이게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어리숙하게 보이는 병원의 의사들도 시설사를 다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 비율이 되고 애들은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거 조사 안 할까 싶으면 다 조사해가지고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아동병원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시골에 얼마나 노인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외과가 들어올지 말지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원 선생들은 조사 안 하겠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은 다 조사해가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400만 원 주고 들어올 사람들은 없어. 수요층들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알바생들 월급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정도 이렇게 챙겨갈 걸 다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월세가 얼마 정도면은 저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공실 상태에서 이렇게 상가를 피워놓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9억에 내가 상가를 샀다 그러면은 한 반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200만에서 250만 원 정도 잡힐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자만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돈 4억 5천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은 못해도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공실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공실에도 관리비는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대출 이자 250만 정도 나가고 관리비 이렇게 나간다 하면 300만 원은 계속 버리는 거야. 되게 웃기지 않아요? 4억 5천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씩 돈을 쓰는 거야.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은 그냥 대출 이자만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좀 똑똑한 거예요. 일단은 세입자부터 끼어 였는 거야. 다른데 지금 350에서 400 정도 이렇게 낼 때 나는 250이라도 그냥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라도 이렇게 끼운다 그러면은 일단 내 대출 이자는 갚잖아요. 관리비는 이제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똑똑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250도 비싸가지고 안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똑똑하다 그러면은 금방 현주 씨가 말했는 것처럼 렌탈을 합니다. 렌탈이라는 건 뭐냐? 6개월 동안은 월세 안 내도 돼.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병원 들어오면 1년 동안 월세 안 받아요. 상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1층에 한 10평짜리 상가를 받아요. 그리고 뭐 2층이나 3층에 상가를 받는데 그러면 병원은 1년 동안 그냥 월세 안 받아. 근데 병원이 들어오면 그 약국이 당연히 딸려 들어오거든요. 얘한테 월세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좀 더 똑똑하다 그러면은 렌탈을 였습니다. 렌탈. 6개월 렌탈, 1년 렌탈 해가지고 월세 안 받을게요. 관리비만 내주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제 잘못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월세 안 받고 그 다음 1년부터 이제 월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출 이자만 갚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게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거보다 똑똑한 거는 분양을 안 받았어야 돼. 그게 최고의 똑똑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현재 시세에 이제 돌아가는 월세에 맞춰가지고 경매로 뜬다니까. 250 정도에 이렇게 월세가 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시세는 9억이 아니고 5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3층이다, 뭐 4층이다 그러면 5억 정도, 6% 정도 수익 보고 5억 정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뜨는 가격은 한 4억 초반대에서 이제 뜨는 거죠. 뭐 4억에 떴다 칩시다. 잘 받아가지고 1억 정도 차익으로 해가지고 4억 정도에 떴다. 그러면은 대출 받는 게 80%는 받을 수 있어요. 감정가에서 60% 정도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 일반 물건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많이 받아도 60에서 50%입니다. 일반 물건은. 아파트는 일반 물건을 산다 그러면 KB 시세에서 대출이 나와요. KB 시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빌라나 상가는 KB 시세가 없어.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는 가격에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받는 거는 샀는 데에서 80% 정도 나와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국가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그 국가기관에서 그 국가 자격증을 있는 감정평가사 그 사람한테 감정평가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 받았는 거기에서 60%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억에 60%다. 그럼 못해도 한 5억 정도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받았는 거는 4억이잖아요. 얘들은 5억까지도 대출을 내줄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4억에 받았으니까 어떤 대출 담당자는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받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았는 가격보다도 더 대출이 나온다고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면 얼마까지 해줄 겁니까? 그러면 80%까지 해줄게요.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고민해요. 그래도 받았는 가격이 있는데 80%에 받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80%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80% 받았다 그래도 3억 2천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시세보다도 월세를 좀 더 적게 받아도 돼요. 일단은 세입자를 붙여야 되잖아. 이자가 그거보다 적게 나오니까.
그래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은 200 정도 월세를 우리 세입자는 150 정도 이렇게 월세를 낸다 그러면은 50만 원 냈지 덜 팔아도 되고 덜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세입자를 그렇게 붙인다 그러면 얘를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씩 이제 세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자는 요지는 뭐냐면은 상가는 웬만하면은 분양을 받는 거는 비추입니다. 비추. 만약에 이 월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상가 한 개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분양으로 나오는데 그 수익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충분히 받을 자신이 있어. 그런데 얘들이 파는 수익이 못해도 뭐 8%, 9%, 10%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저는 상가 추천합니다. 입지만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양을 받더라도 경매로 조사하는 그 스킬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파는 데서 괜찮다. 그러면 그거는 봐도 되죠.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돈은 못 빌려주더라도 내가 한번 봐줄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막아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7억에 분양받았는데 아니면은 9억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뭐 10억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낙찰돼가지고 받아가는 거 보면은 그거 반 이하로 이렇게 받아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자산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돈을 버리는 걸 막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도와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가에 대한 시세 조사가 좀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가 시세 조사하는 거에서 캐릭터 잡고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경매로 여러분들 상가 조사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이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은 일반 물건에서 소개를 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세 조사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일반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조사해가지고 좀 더 협상을 더 해가지고 낮춰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는 그게 힘들거든요. 의식주, 이 거주 공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가는 없어도 그만이야. 상가를 살려고 수익형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개사들이 거래가 많지가 않으니까 매매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모른다고. 대부분이 우리 교수님들이 상가 받는 거 보면은 시차익 보는 게 7천, 8천, 1억 정도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자기는 그렇게 이제 수익을 맞춰준다고 시장에서 경쟁력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 팔리는데 뭐.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상가 올렸는 거 낙찰 후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친구가 1년 조금 넘겨가지고 팔았잖아요. 그것도 지하 상가야. 그런 것도 팔려. 운이 좋아가지고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냥 기대를 하지 마. 기대를 안 하면은 조정도 어느 정도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팔리거든요. 근데 기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음이 계속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일반 물건들이 그런 물건들이 나온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 받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입지는 경매로 받은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아요. 대신에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거는 일반 물건을 내가 샀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돈이 조금 많이 투잣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물건은 입지가 나은 물건을 내가 골라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샀기 때문에 파는 것도 좀 더 빨리 팔 수 있고 나중에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바로 세를 붙일 수 있는 공시 기간이 짧아요. 웬만하면은 여기 한번 들어왔는 사람이 월세를 올린다 그래도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경매로 시세 조사하는 게 기본이 받쳐져야지 일반 물건을 여러분들이 후려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 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자, 질문.